자, 이번 주 가장 제가 관심 있게 본 기사는 박문진 새 이사 취임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박문진 이사가 8월 13일 날 이제 새로운 이사가 임기를 시작하게 됐고, 이진숙 방통위가 6명의 이사를 선임을 했죠. 야당 추천 이사 3명은 남겨놓고 여당 추천 6명만 임명을 해서 8월 13일 날 새 박문진이 출범을 해서 MBC 안영준 사장을 쫓아낼 그런 계획이었는데, 1차로 가처분에서 집행정지가 일단 일시적으로 인용이 됐고요. 26일에 최종적인 판단이, 그러니까 1심 판결이 있고 30일까지 이 효력을 유지한다 이렇게 됐으니까 1심 판결이 나오려면 한 1년 정도가 걸릴 거고, 그때부터 한 달까지니까 박문진은 현재 박문진 그리고 현재 MBC 경영진은 적어도 앞으로 1년 정도는 유지가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법원이 그렇게 판단하는데 현 이사진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효력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고, 2인 체제, 방통위가 5인 합의제 기구인데 지금 대통령이 임명한 독임제 기구로 위법한 상태에서 계속 운영되고 있는데, 2인 체제에 대해서도 법원이 문제점이 있다라고 판결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분이 이제 권태선 이사장인데 지난해 9월인가요? 8월에도 한번 해임이 됐었죠. 해임이 됐는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져서 이제 이사장직을 유지를 해왔고, 이번에 임기가 끝났습니다. 8월 12일 날 임기가 끝났는데 방통위가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는 게 절차적인 하자 위법성이 있다라고 해서 또 신임 이사의 취임을 집행 정지를 했기 때문에 박문진 법에 따라서 이사는 임기가 끝나도 새로운 이사가 올 때까지 그 직을 유지한다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 규정에 따라서 권태선 이사 등 6명의 이사는 계속해서 자리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이게 저는 보통 뉴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금 현재 KBS가 완전히 망가진 상태에서 MBC가 거의 유일하게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공영 미디어 아닙니까? 그런 MBC를 지켜냈다는 게 일단 엄청난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의미는 이제 방통위의 2인 체제의 위법성, 그러니까 언론 장악의 담당 주무 부서잖아요. 근데 방통위의 또 2인 체제 위법성이 법원이 판결을 했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지금 국회에서 탄핵이 됐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는데 이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저는 사법부의 이런 MBC를 지켜준 판결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 사회가 그래도 희망이 있구나. 법원이 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 또다시 MBC를 지켜준 이런 판결을 내려준 데 대해서 언론인의 한 사람, 국민의 한 사람으로 법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친 김에 헌법재판소도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을 인용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의미는 윤석열 대통령이 MBC 장악에 실패했다는 거죠. 지난해에 있어서 또 실패를 했습니다.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저는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레임덕의 요소가 엄청나게 많았죠. 일단 압도적 여소야대 상황이니까 기본적인 레임덕 요건을 갖추고 있고요. 지지율이 20% 되니까 그것도 대통령으로서 국정 수행을 원활하게 하는데 는 충분한, 너무나 부족한 지지율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 여소야대 상황, 그리고 그거를 우격다짐과 검찰을 동원해서 언론 장악하고 정부기관 장악하고 검사들로 다 채워서 국정을 어거지로 끌고 가고 있다가 이번에 법원에 의해서 아주 중요한 제동이 걸린 겁니다. 이거를 모든 일반 국민들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라든지 법원, 검찰, 헌법재판소 모두 이 결정을 다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지난번에 권익위 국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본인의 자존심을 어떤 공무원으로서의 명예를 지키려고 했던 것처럼 지금 많은 고위 공무원들이 양심의 가책이라든지 갈등을 느끼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판사판 정치에 협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의 이탈이 저는 가속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올해 11월 초면 이제 반환점을 돌게 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반환점을 돌자마자 레임덕을 넘어서 거의 데드덕 수준까지 가지 않을까. 지금 뭐 오늘 국정브리핑에서 개혁한다라고 말했지만 개혁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무슨 동력으로 개혁을 하겠어요. 말뿐이죠. 지금 의대와 관련해서 의사협회를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개혁을 할 수 있는 입법도 안 되죠. 국회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저렇게 야당을 무시하고 국회를 무시하고 거부권을 남발해서 국회 협조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입법을 통한 어떤 개혁은 불가능하고요. 또 언론 장악을 통한 국정 홍보, 윤석열 대통령 개인 업적이라든지 그걸 치장하고 치부를 덮는 그런 노력도 MBC를 법원이 지켜줌으로써 제동이 걸렸다고 볼 수 있고요. 굉장히 의미가 큰 판결입니다. 이진숙 위원장이죠. 이분은 정말 밖에서 MBC를 파괴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MBC 기자를 30년을 했는데 MBC를 파괴해야 된다는 말을 어떻게 밖에 나와서 하고 있는지. 자, 법원이 2인 방통위의 의견에 절차적 하자를 인정했다. 그래서 헌재에도 영향을 미칠까 이런 제목인데요. 헌재는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곳입니다.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을 때 헌재에서 인용을 했잖아요. 근데 많은 국민들이 촛불 시위를 통해서 헌재를 정치적으로 압박했기 때문에 헌재에서 인용 결정이 내려진 거거든요. 헌재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판단을 하는 곳이고 국민들의 어떤 컨센서스를 읽어내려고 그래서 그 컨센서스를 판결에 담으려고 일정 부분 노력하는 그런 곳이거든요. 당연히 행정법원의 판단과 이에 따른 국민들의 반응 이런 거에 대해서 헌재가 영향을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돗개 구찌 TV님이 또 슈퍼챗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번 이렇게 보내주시니까 제가 어떻게 진돗개 구찌 TV님께 보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주야사랑님 MBC라도 지켜야 합니다. 주예나님 팀장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예나님. 자, MBC는 이로써 향후 1심 판결이 내려진 후 30일 동안 이 체제가 유지되기 때문에 MBC의 더 파이팅, 더 분발, MBC 기자들이 사기가 충천해서 특종 보도를 이어나가기를 그래서 2016년, 17년 JTBC가 했던 역할에 더 그 이상의 역할을 MBC가 해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이진숙 방통위의 방송 장악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이게 이제 이번 판결의 일단 1차적인 의미이죠. 많은 언론들이 이렇게 제목을 뽑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집행정지 신청을 해서 인용 결정을 받아낸 현 박문진 이사 세 분인데 이번에 그 가처분 신청을 두 군데서 냈습니다. 현 이사 세 분, 그러니까 8월 10일로 임기가 끝난 이사 세 분이 새로운 이사 선임이 위법하고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 이사가 정당하게 선출되지 않았으면 현 이사가 계속해서 직을 유지하게 되거든요. 박문진 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익이 침해된다라고 봤는데 이번에 새로운 이사 3명이 신청한 가처분은 기각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후보자에 불과했고 한 30명 가까운 후보자에 불과했고 그분들이 박문진 이사가 된다라는 보장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보호해야 될 긴급한 이익의 침해가 없었다라고 법원이 본 것이죠. 그래서 각각 3인씩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현 박문진 이사가 낸 신청에는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고 새로운 이사 후보자가 낸 그런 그 가처분에는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의 MBC 장악, 지난해도 실패, 올해도 실패. 말씀드렸지만 지난해에 윤석열 대통령이 KBS 이사장을 해임을 하고 KBS를 7대4의 구도에서 6대5의 구도로 바뀐 다음에 김의철 사장을 해임을 했거든요. MBC도 똑같이 하려고 하다가 법원에 의해서 제동이 걸린 건데 올해도 또 실패하게 된 거죠. 전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26일 날 엄청나게 화가 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참모들에게 아마 대상으로 경로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대로 또 술을 드셨겠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치명타를 가한 결정입니다. 이 결정은 단순히 MBC를 지켜낸 것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나라를 본인이 좌지우지, 완전하게 자기 뜻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던 그런 오만한 판단에 딱 제동을 건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걸 봤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결정으로 입은 그 타격은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원의 결정에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를 법원이 지켜주고 있습니다. 자, 시민단체들, 언론 노조에서 위법성을 재확인했던 환영의 입장을 발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일을 계기로 불법적인 공영방송 장을 멈춰라 이렇게 성명을 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의 힘과 자기의 판단으로 멈출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을 멈추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한겨레 대통령이 MBC 장악하다 망신 이렇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동아일보는 방통위 모습이 참담하다 이렇게 뽑았는데 방통위 모습이 이렇게 참담하게 된 게 윤석열 대통령의 위법적인 방통위 운영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방통위가 스스로 참담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야권 추천 방통위원을 임명하지 않고 대통령 추천만 해서 2인으로 독임제 기구로 위법적으로 운영하니까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 동아일보가 요즘 뭐 조선이나 중앙과는 좀 차별화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방통위가 스스로 참담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제목을 뽑는 거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방통위를 망가뜨린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 되겠죠. 자, 경향신문 MBC 사장 교체 시도 제동 걸렸다. 자, 동아일보 문정부 박문진 체제 최소 1년 유지될 듯 MBC 경영진 교체 제동. 뭐 문정부 박문진 체제가 맞긴 맞습니다만 굳이 이렇게 제목을 뽑아야 됐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저는 너무 좀 윤석열 정부가 한심한 게 야당 추천위원도 임명을 해서 5인제로 임명해도 박문진 이사 다 바꿀 수 있거든요. 대통령하고 여당 뜻대로 박문진은 9명이니까 6대3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5인 체제로 해도. 근데 왜 그걸 야당 추천 방문위원을 임명하지 않아서 2인 체제에 위법적으로 운영해서 이런 결과를 자초하냐는 거죠.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라든지 그 전에 노무현 대통령은 방통위가 없었군요. 문재인 대통령이 방통위를 파행 위법적으로 운영해서 MBC하고 KBS 이사회를 대통령과 여당의 어떤 정치적 후견주의를 발휘한 게 아니잖아요. 그 법의 취지를 충분히 발휘해도 3대2거든요, 방통위는. 3대2면 의결하면 다 정부 여당 뜻대로 다 됩니다. 그런데 그걸 2명도 야당을 임명하기 싫어서 야당 추천을 해도 질질 끌고 임명을 안 하고 파행적으로 운영을 하니까 방통위원장이 임명되면 탄핵되고 임명되면 탄핵되고 결국은 이런 지경까지 이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문정부 박문진 체제 최소 1년 유지될 뜻은 핵심에서 완전히 비껴간 제목입니다. 이게 사실은 사실이죠. 사실은 사실이지만 진실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그런 제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방통위 2인 체제 의결 법원에 또 발목 잡혔다.
2인 체제 의결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2인 체제가 위법적인 운영인 거죠. 위법적 운영에 법원이 제동을 건 거다. 이렇게 제목을 뽑아야 정확합니다. 야권에 기울어진 박문진 당분간 유지, MBC 정보 비판 이어갈 것. 한국일보인데요. 한국일보가 뭐 중도지, 중립지를 표방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중도지, 중립지라는 표현 자체가 직무유기, 교묘한 말장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사명은 시시비비를 적극적으로 가리는 데 있는 것이지 반반 섞어서 물타기 하는 게 언론의 사명은 아니잖아요. 그걸 갖고 무슨 중도지니 중립이니 말장난으로 포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누구든지 잘한 건 잘했다, 잘못한 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시시비비를 가려줘야죠. 시시비비를 가리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객관적인 사실을 잘 전달하고 국민들, 수용자, 독자들이 읽고 판단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보도를 해야 되는 거죠. 시시비비를 충분히 가릴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사안에 대해서도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는다. 이렇다면 우리가 수월성 교육을 할 것이냐, 평등성 교육을 할 것이냐는 시시비비의 대상은 아닙니다. 각자의 판단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장단점을 전달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시시비비를 가리기가 어려운 분야입니다. 이러면 소득 대체율이라든지 이런 거를 충분히 국민 부담이라든지 이런 걸 객관적으로 잘 알려주고 판단해서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내는데 기여를 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근데 이런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사안의 핵심이 무엇인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알 수 없게 하는 보도는 언론으로서의 저는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스텝고인 대통령실 항고심 지켜볼 것. 네. 자, 2인 체제 졸속 심사 문제 지적, 이진숙 탄핵 심판도 영향권 이렇게 했는데, 자, 2인 체제 자체도 위법적이고 2인 체제에서 이번에 하루 만에 심사를 했잖아요. 후보자가 KBS, MBC 합쳐서 80명이나 됐는데 그 후보자 심사를 하루 만에 해서 7명, 6명을 그날 임명을 의결을 했으니까 졸속 심사라는 이야기죠. 자, MBC 제가 MBC 이제 현직 보도국 간부 중에서 저랑 자주 만나고 연락하는 간부가 있습니다. 8월 26일 날 이 법원에서 박문진 이사 임명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을 때 밤늦게 저랑 만났어요. 만나서 제가 MBC 이제 사장이 바뀌면 당연히 간부도 물갈이가 될 거니까 그 간부도 부장급 간부도 본인이 8월 13일 이후에 물러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었는데 법원에서 일단 26일까지 집행정지를 했다가 26일에 다시 1심 판결 이후로 집행정지를 연장하니까 MBC는 현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을 때 MBC 내부 분위기는 어땠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막 환호하고 막 기뻐하고 겉으로 그런 모습은 없었다고 해요. 내심 다들 기뻐하고 법원의 결정을 환영했지만 MBC가 내부적으로 크게 환호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MBC는 마냥이 즐길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사회가 우리가 갖고 있는 제도적, 문화적, 민주 역량을 총동원해서 MBC를 간신히 지켜낸 것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MBC 구성원들의 어깨에 그 지켜낸 그 우리 사회가 간신히 MBC를 지켜낸 그 바람, 그 MBC에 대한 기대, 여망 이런 걸 MBC 구성원들이 잘 받아서 수행을 해줘야 됩니다. 지켜낼 가치가 정말 있었구나 하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MBC 구성원들은 마냥 기뻐하기보다는 더 무거운 사명감을 갖고 취재 보도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MBC는 지금 존재 이유가 스스로 입증을 하고 있는 거죠. 그 결과 MBC는 지켜졌고요.
저는 내년 이후에도 MBC가 계속 지켜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국힘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법리 무너뜨린 정치적 결정 이렇게 했는데, 참, 보수라는 사람들이 법원의 결정에 이렇게 정치적이라는 말을 막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거죠. 이분이 판사 출신이잖아요. 방통위 부위원장 김태규. 이분이 판사일 때 얼마나 편향적인 그런 시각과 판단 위에 판결을 해왔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이분은 글도 공개적으로 많이 올렸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법원이 정치적 결정을 했다고 그러지. 이분 국민의힘 법사위 감사이죠. 이분의 형은 이번에 과기부 장관이 됐고요. 이분의 동생은 영화배우 유호성 씨라서 삼형제가 다 크게 출세하는 그런 지금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송장악 철퇴, 법원의 철퇴 가처분을 수용하고 방송법 개정에 동참하라고 했는데 오불관원입니다. 말을 들을 리가 없죠. 지난번에 국회에서 방송법 플러스 1에서 법을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못하게 밖에서 외부의 힘으로 막지 않는 이상 스스로 생각의 변화를 일으켜서 언론개혁에 동참할 리는 만무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KBS 이사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KBS 이사 중에 뭐 제가 아는 분이 여러 분 있습니다. 이 소송을 제기한 분 중에서도. 여기 보면 김찬태, 유일영, 이상효, 정재권, 조숙현. 이분들은 2021년 9월에 KBS 이사로 선임된 분들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기가 8월 31일 날 끝나죠. 그러면 9월 달부터 새로운 이사가 이제 이사직을 수행하게 되는데, 방통위가 여권 추천만 7명을 했기 때문에, 이분들은 지금, 다는 아니겠지만, 이사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분들이 방통위에 KBS 새 이사 추천 및 대통령 임명한 재가에 대해서 효력 정지와 임명처분 무효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는데, 뭐 방통위의 2인 체제가 위법하다는 결정을 다시 한번 받아내는 의미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KBS 현재 이사회가 그러면 만약에 집행정지가 내려지면 KBS 현 이사회가 그대로 유지될 텐데, 그럼 6대 5거든요? 여권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6명과 야권 5명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 12월 9일에 KBS 새로운 이제 사장이 취임을 하게 되는데, 이제 9월 달부터 KBS 후임 사장 선임 절차에 돌입하는데, 현재 KBS 이사회 체제가 유지돼서는 KBS를 전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소송이 방통위의 위법성을 확인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으나, 현 KBS, 망가진 KBS를 어떻게 해서든 조금이라도 살리는 데는 별 도움이 안 되는 소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작년 10월 기사인데요. 김의철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KBS 이사 2명을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를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7대4에서 6대5로 여권 우위로 바꿔놓은 다음에 김의철 전 사장을 해임을 했거든요. 근데 박문진 이사장과 박문진 이사 1명을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을 했는데, 그분들은 법원에서 가처분이 받아들여져서 이사에 복귀를 했는데, KBS는 다 기각이 됐습니다. 그 전에 이제 남영진 이사장이 먼저 해임이 됐는데, 이사에서. 남영진 KBS 이사장이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MBC 권태선 이사장은 인용이 돼서 이사장직을 유지했는데, KBS 남영진 이사장은 인용이 안 돼서 이사직에서 물러났고, 당연히 그러니까 KBS의 6대5로 여권 우위로 재편된
이사회에서 김의철 전 사장의 해임을 의결을 했고요. 김의철 전 사장이 해임 정지 본안 소송과 가처분을 동시에 했는데 기각이 됐습니다. 자, 왜 KBS는 기각이 되고 MBC는 가처분이 받아들여졌을까요? 저는 이 부분이 KBS하고 지금 MBC 운명을 완전히 가른 거거든요. 그때 만약에 법원이 MBC와 마찬가지로 KBS 이사장의 가처분도 인용을 해서 이사직을 유지하도록 했으면 김의철 사장이 해임이 안 돼서 지금 사장직을 유지하고 있겠죠. 근데 MBC는 인용을 해주고 KBS는 인용을 안 해줬는데 여기에 제 나름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김의철 사장을 기각한 데 대해서 여러분들 작년 일이니까 아마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분이 이제 김의철 사장인데 KBS 보도본부장도 했었고 KBS 사회부장도 했었고 사회부장일 때는 제가 같이 모시고 일을 했던 분입니다. 자, 재판부는 이 부분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판부는 해임 처분 당시 KBS 기자와 PD 간부들 상당수가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 출신이고 신청인이 취임한, 그러니까 김의철 사장이 취임한 이후 임명된 보도국장 2명이 모두 위 조합의 위원장 출신으로 보인다는 점을 문제를 삼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김의철 전 사장은 좀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기자 생활을 할 때 뚜렷한 성과를 낸 적이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언론노조가 추대를 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양승동 사장이 취임하면서 양승동 사장도 언론노조가 추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의철 당시 보도본부장도 언론노조가 추대를 해서 보도본부장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사장이 된 다음에 거의 모든 주요 보직의 간부를 언론노조 출신으로 다 채웠습니다. 김의철 사장 취임 이후에 2명이 다 김현석 보도국장, 성재호 보도국장이 다 언론노조 KBS 본부장 출신이거든요. 즉 KBS 노조위원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2명이 모두 보도국장 2명을 언론노조 위원장 출신으로만 채웠다라는 것이 문제를 법원이 지적을 한 건데 전 이 부분이 KBS하고 MBC를 결정적으로 갈랐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MBC는 박성재 사장이 연임을 할 걸로 다 예상을 했어요. 박성재 사장은 MB 시절에 해임이 됐다가 다시 복직한 분이고 MBC 사장을 해서 MBC를 아주 성공적으로 경영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경영 능력도 있고 또 MB 정권, 박근혜 정권의 탄압에 맞서서 싸운 상징성도 있고 그래서 MBC 사장이 최승우 사장에 이어서 박성재 사장이 됐고요. 사장으로서 경영 능력도 상당히 보여줬습니다. KBS 사장하고 다르게. 그런데 이분이 다 연임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연임이 안 되고 현재 안영준 사장이 사장이 됐단 말이에요. 저는 이 부분이 KBS하고 MBC를 결정적으로 갈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KBS는 언론노조에서 추대하는 말하자면 바지 사장이 계속해서 임명이 되고 사실상 언론노조의 핵심들이 다 경영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이었는데 MBC는 박성재 사장 연임이 실패하면서 모두가 다 연임을 예상했습니다. 의외로 안영준 사장이 취임을 했거든요. 그 뒤로 MBC는 언론노조 일변도에서 상당 부분 탈피를 했습니다. MBC 경영은. 결국 이런 차이가 MBC는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공영 미디어, KBS는 굳이 그렇게 지켜줘야 될 필요가 있나? 라는 판단으로 이어진 게 아닌가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굳이 MBC는 인용해주고 KBS만 기각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걸 제외하고는. 재판부가 적시된 이거 KBS는 핵심 간부 상당수가 언론노조 출신이고 KBS 김의철 사장이 취임한 이후 임명된 보도국장 2명이 위원장 출신인 거를 문제 삼았다라고 돼 있잖아요. 저도 이제 그런 문제를 악마팀장 TV를 통해서 이야기했고 KBS에 있으면서도 언론노조의 그 핵심 요직을 다 장악한 언론노조가 사실상 KBS를 좌지우지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는 KBS의 혁신이라든지 경영 성과라든지
좋은 프로그램으로 국민들의 사랑과 신뢰를 받겠다는 생각보다 KBS를 어떻게 장악해서 자기네들이 핵심 그 보직을 계속 유지하느냐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물론 이분들이 저널리즘이라든지 언론의 독립성, 자율성에 대한 존중은 있었습니다만 결국 KBS하고 MBC가 가장 크게 갈린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KBS는 지금 어차피 지금 이사들이 신청한 그 효력 정지가 인용되든 안 되든 간에 KBS 사장은 12월 9일에 바뀔 거고요. 그 사장은 박민 사장이 연임하거나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보기에 박민 사장보다 더 KBS를 잘 망가뜨릴 수 있는 사람으로 임명을 하겠죠. 그래서 박문진은 난공불락이 됐고 KBS는 뭐 난공불락을 반대하면 뭐가 되는 거죠? 너무나 쉽게 점령당하는 곳이 돼버린 겁니다. 점령을 해도 저항도 안 합니다. 왜 저항을 안 하냐? 제가 말씀드렸죠. 구심점이 없다고. 그전에는 언론노조가 구심점이 됐습니다. 구심점이 돼서 똘똘 뭉쳐서 저항을 했는데 지금 언론노조가 구심점이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KBS 사장 2명 동안 우리가 투쟁을 한 게 언론노조 핵심 간부들의 보직을 위해서 투쟁한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그런 자각이 많이 생긴 거죠. 결국 저널리즘, KBS의 독립성, 자율성 이걸 수호하기 위해서 투쟁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결과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KBS 내부에서는 지금 누가 깃발을 들고 나올 사람도 없을 뿐더러 깃발을 들어도 그 깃발을 따라갈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KBS가 지금 전혀 저항을 못하고 있는 거죠.